그러므로 2배의 3분의 a의 x의 세제곱에 0에서 1까지 3이다 라고 나오네요. 자, 0 대입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으니까 1 대입합니다. 그러면 얘는요 3분의 2a는 3이다 라는 식이 나와서 a의 값은 몇이 되겠다? 2분의 9라고 나오겠습니다. 자, 똑같은 방식으로 b도 구해볼 거예요. 2배의 인테그럴 0에서 1까지 bx 제곱의 dx는 마이너스 2이다. 즉 2배의 3분의 bx의 세제곱에 0, 1은 마이너스 2이므로 x자리에 1 대입하면 3분의 2b는 마이너스 2다 라고 나오네요. 자, 양변에 2로 나눠버리게 되면 b의 값은 결국 마이너스 3이다 라고 나올 겁니다. 결국 fx는요 2분의 9x 마이너스 3 이런 값이 되네요. 그러므로 우리는 f2를 구합니다. x자리에 2 대입하면 9 빼기 4 해서 답 그냥 몇이 나온다? 6 이렇게 나오겠네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페이지 넘겨서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주기함수에 대해서 좀 주기함수와 정적분위로 좀 정리하기에 앞서서 주기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의 주기가 p다요. 자, 여기 보니까 y는 fx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똑같은 그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기함수예요. 자, 그런데 이 녀석의 주기가 p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이 주기를 보고 그래 fx 플러스 p는 fx야 라고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위로 가는 명제는 참이에요. 그러면 거꾸로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얘는 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결론은 아니다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요 요 제목 위에 네 줄의 필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주기함수, 삼각함수에서 했던 필기인데 다시 한번 할게요. 네 줄의 필기할 거예요. 어떻게? 1, 2, 3, 4 이렇게 네 줄짜리 필기할 겁니다. 자, 1번에 적어 놓습니다. 함수 fx의 주기가 p이면 함수 fx의 주기가 p이면 함수 fx의 주기가 p이면 fx 플러스 p는 fx이다. 자, 5x 문제 되겠습니다. 자, fx 플러스 p는 fx이다. 5x 문제요. 2번 fx 플러스 p는 fx이면 함수 fx는 주기함수이다. fx 플러스 p는 fx이면 함수 fx는 주기함수이다. fx 플러스 p는 fx이면 함수 fx는 주기함수이다. 역시 5x 문제예요. 자, 세 번째. fx 플러스 p 이꼴 fx이면 함수 fx는 주기가 p인 주기함수이다. fx 플러스 p 이꼴 fx이면 함수 fx는 주기가 p인 주기함수이다. fx 플러스 p는 fx이면 함수 fx는 주기가 p인 주기함수이다. 역시 5x 문제. 자, 네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fx 플러스 p 이꼴 fx이면 함수 fx는 주기가 n분의 p인 주기함수이다. fx 플러스 p 이꼴 fx이면 함수 fx는 주기가 n분의 p인 주기함수이다. 역시 5x 문제입니다. 주기가 n분의 p인 주기함수이다. 자, 5x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예전에 삼각함수에서 한번 해줬습니다. 주기함수 다룰 때. 자, 푸셨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 묻자. 여기서 x는 몇 번이야? x는? 예, 3번 하나만 x고 전부 다 참인 명제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3번만 거짓이에요. 되겠죠? 예. 여기까지 정리. 됐죠? 자, 그러면 어떻게 선생님이 여기다 써줬어요? 여기다 쓴 것임? 선생님이 위에다 쓰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아닌가? 어우, 반반이네. 예, 선생님 말을 집중해서 안 들었구나. 어쩌냐? 그래, 안 되는데. 어쩌지? 얘들아, 이 위에, 선생님이 위에 쓰라 그랬지. 이 위에 1, 2, 3, 4 쓰라고 했더니만 또 여기 써준다고 여기다 쓰고 있어요. 빨리 옮기자. 못 옮겨? 볼펜이야? 그냥 어쩔 수 없어. 그냥 가자. 그냥 갈게요. 옮길 수 있어? 예, 좀만 기다려, 진짜. 미안하다. 내재가 크다. 네. 자, 위에다 쓰랬는데. 그래. 선생님이 위에다 써줬어 했는데 얘를 안 건드리려고 그냥 썼어요. 미안해요. 자, 우리 혜인양은 능력껏 잡힐게 하세요. 네, 그리 많진 않아요. 할 수 있어요. 네, 화이팅! 자. 됐나요? 아직 아니구나. 미안해. 천천히 쓰세요. 다 없겠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주기와 정적분의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y는 fx가 있어요. 얘의 주기는 몇이라고요? p라고 했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요 점을 a라고 할 거야.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될까? a 플러스 p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 요만큼간 요 점의 좌표를 b라고 할 거예요. 되겠습니까? 예. 요만큼을 b라고, 요 점을 b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fx의 dx는 주기함수의 성질에 의하면, 즉 이 정적분의 값이지. 이 정적분의 값은 우리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a 플러스 p에서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b 플러스 p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 면적과 같겠네. 그래, 얘는 인테그럴 a 플러스 p에서 b 플러스 p까지 fx dx의 값과 같을 거야 라고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보면 어떤 특징이 있어요? A하고 B 사이의 간격 자체가 주기 P가 아니야. 그냥 아무 수나 막 있어. 주기와 전혀 상관이 없는 수가 나올 때는 여기에 주기의 배수를 아래끝 위끝 모두에 더한 함수가 요 정적분의 값과 같다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자, 둘 다 주기와 관련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 아래끝에도 더하기 P, 윗끝에도 더하기 P. 되겠습니까? 자, 반면에 우리 2번 한번 보자. 2번은 상황이 다르지? 맞습니까? 2번은 어떤 상황이에요? 여기에서 A하고 A 플러스 P는 간격 자체가 한 주기야. P만큼의 주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A에서 A 플러스 P까지는 이만큼의 넓이가 나오고 있지. 나는 이 삼각형 넓이 하나만 만들면 돼.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냥 아무 숫자나 더하시면 돼요. A하고 아래끝 윗끝에 그냥 뭐 3 더해도 되고 1 더해도 되고 2 더해도 돼. 내가 여기에서 요만큼을 더해서 A를 B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요? 여기에서 좀만 더하면 A는 B로 바뀌면서 이렇게 돼버리겠지. 맞나요? 자, 그러면 B에서 B 플러스 P까지라는 것은요. 바로 B에서 B 플러스 P까지라는 건 요 간극이에요. 자, 그런데 얘하고 얘하고 합하면 삼각형 하나 만들어지는 거 맞나? 맞죠. 그래서 요 경우에는 그냥 이런 식으로 풀 수 있구나요. 자, 그래서 결론을 좀 내드리자면요. 아래끝 윗끝이 주기 간격이 아닌 경우에는요. 아래끝 윗끝 모두 주기만큼, 주기의 배수만큼 더해야 되지만 자, 아래끝과 윗끝의 간극 자체가 주기 P만큼이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아래끝 위끝에 아무 수나 더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똑같은 수만 더하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될까요? 네. 그러면 우리요 아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y는 fx에서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f의 x 플러스 p는 fx를 만족시키는 0이 아닌 상수 p가 존재할 때 y는 fx를 우리는 무슨 함수라고 부른다? 주기함수라고 부른다예요. 자, 이 결론 내고 지금부터 아래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풀어보세요. 답은 8. 정리하십시오. 푸세요. 자, 같이 한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상식을 갖고 문제를 풀 때,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의 x 플러스 3은 fx다 라는 표현이 보이면 우리는 첫 번째 위에 주기함수구나예요. 사실 주기는요 n분의 3이기 때문에 1이 될지 2가 될지 3이 될지 나는 몰라.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야? 주기는 뭔지 모르지만 세 칸마다 똑같은 함수값을 갖는다는 건 확실해. 맞죠? 네. 자, 이때 인테그럴 1에서 4까지 fx dx는 2를 만족시킬 때 인테그럴 1에서 13까지 fx dx를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주기함수니까 우리 뭘 알 수 있어요? 와우! 1과 4 사이의 간극 차이는 3. 요게 보이는 요 3하고 일치하네. 그러므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인테그럴 1에서 4까지 fx dx가 있으면 얘는 딱 3만큼이니까 그냥 아무 수나 어차피 주기의 배수만큼의 차이가 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 수나 위아래에 더해줘도 되죠. 그래서 나는 며칠 더해볼 거다? 며칠 더하면 딱 좋아요. 3을 더하면 딱 좋겠지. 그래서 3 더합니다. 그러면 4에서 7까지 fx dx랑 같구나. 또 며칠 더해본다? 3을 더해봅니다. 인테그럴 7에서 10까지 fx의 dx랑 똑같구나. 또 3을 더해봅니다. 인테그럴 10에서 13까지 fx dx와 모두 같은 값을 갖겠구나. 몇이라는가? 2라는 정적분의 값을 갖겠다요. 자, 이때 인테그럴 1에서 13까지 fx dx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자, 1에서 13까지 정적분은요 1에서 4까지 fx dx 더하기 인테그럴 4에서 7까지 fx dx 더하기 인테그럴 7에서 10까지 fx dx 더하기 인테그럴 10에서 13까지 fx dx라고 이렇게 펼쳐서 해결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이 값이 모두 다 몇을 갖는데요? 주기성에 의해서 2가 4개네요. 8이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자, 여기까지 정리. 네, 필기하십시오. 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거예요. 예, 이거는 이과 미적분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잘 정리해 보도록 하자. 자, 지금부터 정적분의 다양한 문제 유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을 조금 더 정밀하게 표현하자면 정적분을 포함한 등식 문제라고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정적분을 포함한 등식 문제예요. 정적분을 포함한 등식 문제.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요, 크게 보자면 적분 구간 인테그럴 아래끝 위끝 자리에요. 상수가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리고 아래끝 위끝 자리에 3에서 x까지 이런 식으로 변수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만 더, 두 개로 크게 나눠도 되지만 하나만 더 적을게요. 자, 적분 구간이 상수도 한쪽에 나와 있고 변수도 한쪽에 나와 있는 경우가 있더라 라고 이렇게 우리요 좀 3개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우리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 인테그럴 dx로 만들어져 있는 이 녀석 전체를 는 k로 놓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왜? 인테그럴의 경우에 아래끝 위끝에 숫자가 나온다는 것은 이 계산 결과 역시 숫자에 불과하다지. 그런데 우리가 그 숫자가 뭔지 잘 모르니까 는 k로 놓고 그건 뭔지 몰라? k라는 숫자라고 놓고 문제를 푸시면 답을 구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분 구간에 변수가 나오는 유형이에요. 자, 인테그럴 들어가 있고 이렇게 적분 아래끝 위끝 자리 x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어. 그러면 우린 인테그럴 싫어하니까 양변에 뭔 작업을 해서 인테그럴을 없앤다? 미분하지요. 그래서 적분 구간에 변수가 있는 문제는 무조건 양변에 미분을 하셔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적분 구간이 상수와 변수가 있는 경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한쪽은 A야, 한쪽은 X야.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에는요. 예, 두 가지 작업을 하셔야 돼요. 1. X 자리에 A를 대입합니다. 자, X 자리에 A를 대입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 인테그럴 A에서 X까지인데 X 자리에 A가 들어갔어? 식이 이렇게 나오네? 요 적분값은 항상 몇이다? A에서 A까지. 면적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므로 적분값은 무조건 0이다 라는 등식 하나를 유도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변수 나오면 무조건 뭔 짓 하랬어? 양변 미분하십시오 라고 했죠. 변수 나오면 무조건 양변 미분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x 자리에 a를 대입해서 식 하나 만들고 양변 미분해서 구한다. 이게 큰 틀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우리 지금부터요 이 녀석을 좀 세세하게 개념 정리를 해보고 이 개념의 1차는 문제를 한 문제씩 풀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 적분 구간이 뭐부터 나올 것 같아? 상수 변수 눈치라는 게 있지. 상수 변수 상수. 맨 위에 상수 나왔잖아요. 자, 적분 구간이 상수인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즉 인테그럴의 dx 전체를 뭐로 놓고 푸는 유형이다? k로 놓고 푸는 유형입니다. 자, 정리합시다. 적분 구간이 상수로 주어진 정적분을 포함한 등식 문제예요. 등식 문제다. 자, 이 문제는요.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fx의 dx를 포함한 등식은 여기에 보이는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fx의 dx 전체를 는 k라고 놓고 풀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을까요? 아래에 문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마이너스 12. 정답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는 f2의 값을 구하래. 그러면 fx부터 알아야겠다. fx 구하려고 보니까 여기 막 fx 구하라고 식이 나왔네? 그런데 뭐가 보여요? 등식은 등식인데 정적분을 포함한 등식이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정적분에서 뭐에 집중한다? 여기에 상수가 오냐 변수가 오냐 이런 거에 집중해야 돼요. 그런데 아래 끝 위 끝 모두 다 뭐가 나오고 있어? 상수. 그 얘기는 얘가 뭔지 모르지만 어떤 숫자에 불과하다는 얘기지. 근데 그 수가 내가 뭔지 몰라. 그래서 얘를 통째로 뭐라고 놓는다? K라고 놓고 문제를 풀겠다요. 즉 f의 x라는 요 식은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라고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도록 하자. 결국에는 f의 x를 구해야지 f의 2 대입하면 되는데 f의 x를 구하기 위해서는 k라는 미지수가 하나 있네? 그러면 그 미지수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식 하나 필요하지. 그 식이 바로 무슨 식이 되겠다? 인테그럴 0에서 4까지 ft의 dt는 k라는 식이 된다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식 써보자. 우리 ft 자리에 뭐라고 쓸 수 있어? ft는 불러 시작.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k 요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적분값을 풉니다. 4분의 1 t의 4제곱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kt 요 값이 0에서 4까지 가면 k가 된다요. 자, 그래서 t 자리에 4 대입합니다. 64 마이너스 16 플러스 4k는 0은 대입해봤자 빼기 0이니까 써줄 필요 없고요. k라고 나오네요. 자, 결국 3k는 자 64에서 16을 빼면 마이너스 넘어오면 48 되겠죠. 그러므로 k의 값은 마이너스 16이라고 나오네요. 자, 그래서 나는 드디어 fx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6임을 알았어요. 자, f2의 값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6 해서 답이 몇이 나온다? 마이너스 12가 나온다 라고 구해낼 수 있겠습니다. 자, 예정 어디서 틀렸는지 찾았어? 찾았어? 실수했어? 계산 실수 혹시? 네, 적분은 좀 주의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페이지 넘겨서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적분 구간이 상수 했지? 그러므로 요번엔 적분 구간이 뭐가 되겠습니까? 변수인 경우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적분 구간이 변수인 경우. 자, 변수인 경우 중에서도 어떤 경우냐? 하나만 변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 둘 다 변수가 들어갈 수 있는데 요번 케이스는 아래 끝, 위 끝 모두 다 변수인 유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가 아예 없이 변수만 나왔어. 그러면 이 문제는 그냥 어떻게 풀면 돼? 양변, 미분만 하면 게임 끝입니다. 라고 앞에서 설명드렸죠. 얘는 그냥 양변, 미분하면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적분을 포함한 등식 문제구나 라고 구조가 보이죠? 그래서 정적분을 봤더니 아래 끝, 위 끝 모두 변수가 나와 있으면 양변, 미분합니다. 적어놓으십시오. 양변, 미분을 해야 돼. 그래서 미분된 결과식 한번 적어볼까? 미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불러. f의 x 플러스 a 마이너스 fx는 g-x다 라고 이렇게 바뀌겠죠. 이렇게 바꿔놓고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답을 내시면 은 답 얘기해 주세요. 2 정답 나왔습니다. 자, 20초 후에 같이 풀게요. 마무리 지으십시오. 왜지? 선생님은 20초를 더 주는 이유가 고픈 사람들 마저 풀라고 주는 건데 정답이 나오면 다 이렇게 연필을 떼는 분위기야. 아니, 내가 1등 안에 너무 풀었네. 에이씨 몰라. 뭐 이런 분위기다. 자, 계속 푸세요. 자, 그냥 지워버리고 자유풀이 슬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창의 계수가 1인 이차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등식을 만족시킬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와서 문제를 관찰해 봤더니 뭐가 보입니까? 정적분을 포함한 등식. 무슨 문제가 보인다고? 정적분을 포함한 등식 보입니다. 자, 정적분을 포함한 등식 문제가 나오면 이 정적분의 아래끝 위끝을 봐야 될지 봤더니 얘는 아래끝 위끝 모두 다 변수네요. 어떻게 풀어야 된다? 양변 미분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양변 미분한식 불러볼까? 시작! f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fx는 a의 f-x 플러스 b라는 이런 식이 나왔어요. 그리고 저 식에서 a와 b를 합산값을 구하시오라고 나왔어요. 근데 지금 상태로 내버려 두면 얘는 보세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등식이 성립할 때 항등식 문제예요. 맞습니까? 자, 항등식 문제인데 이건 뭐 항등식에서 미정계수 구하는 방법 우리 수학 상의 내용 한번 떠올려 볼까? 1. 계수 비교법 2. 수치 대입법 3. 나누는 거 4. 미분법 뭐 이런 게 있었지. 맞습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잠깐만 이건 여기서 미분을 더할 것도 아니고 수치를 대입할 것도 아니고 뭐밖에 없습니까? 나눌 것도 아니고 계수 비교밖에 방법이 없어요. 자, 계수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fx의 정체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는데 문제에서 이렇게 조건을 주고 있어요. 야, fx 알아야지 푸니까 내가 조금 힌트 줄게. 이렇게. 자, 그래서 결국 선생님은 fx는 이차항의 계수가 1이니까 x의 제곱으로 시작이 될 거예요. 자, 1차항과 3차항은 모르니까 a, b 이미 써먹었으니까 mx 플러스 n이라고 요렇게 가정해놓고 문제 풀 겁니다. 자, 그러면 요때 f-x도 우리가 필요하잖아. 이 식에 대입하기 위해서는 f-x 구하면 몇 나옵니까? 2x 플러스 m 나오네요. 자, 그래서 요 식에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fx 플러스 1이라는 것은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m의 x 플러스 1 플러스 n이고 마이너스 fx라는 것은 x의 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n이 될 거다. 자,